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교남 김영만입니다. 우선 저희 교남연수에 오신 것을 환영드리고요. 환영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뭐 설명하기 전에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진행을 할까 합니다. 저희 교남연수회 그 이제 오프라인 모임에서 이제 활동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고 한데,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혹시나 혼자서 이렇게 공부하시다가 조금 어렵다, 아니면은 좀 더 뭔가 더 선진화된 고급적인 테크닉을 좀 얻어가고 싶다, 배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저희 교남연수회로 문의 주시면은 친절하게 안내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글씨 얘기를 하면요. 글씨 얘기 하기 전에 한마디만 더 할게요. 우리 보통 그 멤버십이라는 게 있죠. 멤버십은 이제 물론 비용이 좀 들어갑니다. 이제 그 유료 회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좀 더 그 공개할 수 없는 그런 좀 고급 테크닉을 어, 영상에 담아놨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일반적으로 슈퍼탱스라고 있어요. 그 메인에 보면은 거기 이제 그건 뭐냐면, 내가 사실 우리나라는 팀 문화 이런 게 없잖아요. 근데 외국에는 굉장히 활성화가 돼 있다고 해요. 이렇게 내가 영상을 시청하면서 고마움을 표시할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보통 커피 한 잔 정도 값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또 이렇게 또 후원을 해주시는 분이 있다면 제가 굉장히 기쁘게 영상을 제작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슈퍼챗하고 이제 멤버십 이런 거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우리 동아리 연서회, 그 교남연서회에서 함께 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함께 활동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물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글씨에 대해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일반적으로 제가 거의 같은 패턴으로 이제 이렇게 진행을 하잖아요. 근데 같이 겹쳐지는 자가 한 자도 없다는 거, 아주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천개의 조형을 찾는 거예요, 천자문으로. 자, 그런데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그 활자를 보고서 활자에 맞게, 인쇄체로 된 활자에 맞게 이제 글씨를 쓰는데, 여기 쓸 때는 보통 제가 리듬이나 이런 뭐 변화 이런 거를 거의 안 주고 그냥 활자의 가장 기본을 두려고 하고 쓰고 있어요. 근데 물론 이 안에서도 그 가로획, 세로획이 변화가 있기는 해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쓸 때 이렇게 얌전하게 쓴다. 근데 이렇게만 쓰게 되면은 본인의 개성이나 좀그 화려함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또 이렇게 좀 차분한 느낌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건 개인의 취향이지만은, 일단 그래도 그 좀 더 세련된 그런 걸 추구하려면은 약간 변화 이런 것도 좀 우리가 추구를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써봤고요. 요거는 이제 그 활자를 기본으로 평이하게 썼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이제 책은 잠깐 치우겠습니다. 창작을 할 때, 내가 글씨를 창작을 할 때 어떤 방식으로 이 자전을 이용해서 나만의 글씨를 만들어 가느냐, 이런 과정을 설명드리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거 얻을 득자는 한 자밖에 안 나와요. 근데 보통 그 형태가 일반적으로 자형을 이루는 형태가,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거는 살짝 조금씩 더 오른쪽이 방이 크게 이렇게 썼어요. 그런데 일반적인 형태를 보면은, 자, 여기서 이렇게 되고 살짝 내려와 있는, 이건 좀 강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내려와 있는 이런 형태를 보인다는 얘기죠. 약간의 차이가. 그런데 이것도 잘못 소화를 하게 되면은 음, 조금 그 조형 맞추는데 애로사항이 좀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자, 이제 이것도 형태를 이제 좀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이런 삼수병 같이 이렇게 쓰는 형태도 있어요. 자, 그리고 뒤에 보면은 여기서도 공통점을 찾아내야 되겠죠. 자, 쭉 보셨죠. 위에 가로액이 짧고 아래가 긴 게 일반적이에요.
활자와 다르게. 그렇죠. 또 반대로 돼 있는 것도 있고. 이런 건 굉장히 좀 기형적인 것 같은데 재미있죠, 일단은. 예. 근데 이거는 우리가 그 집절할 때 이제 그 선택을 받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이런 거를 잘못 흉내내다 보면은 좀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요즘 애들 말로 폭망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쪽에다가 이제 제가 앱을 보고 이제 만드는 방법을 이제 제 스타일로 이제 이렇게 설명을 드려요. 보통 이 점도 이렇게 길고 짧고에 따라서 굉장히 그 변화가 많이 와요. 여기서도 가볍게 해서 이렇게 더 누를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변화가 된 게 묘지명 이런 거 보면 많이 나오죠. 자, 그러면 사뭇 느낌이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누누이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은 여기 있는 그대로 따라 쓰는 건 아니란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이런 형태도 괜찮죠. 네. 그리고 이렇게 내려오게 쓰지 않고, 물론 살짝 내려오게 한번 써볼까요? 그러면 자, 여기서도 강조할 부분은 이렇게 강조를 하겠죠. 그럼 리듬이 일단은 굉장히 강렬해져요. 그래서 이런 리듬 때문에 처음에 묘지명을 쓰는 분들이 있어요. 묘지명 쓰는 거 그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산수도 못하는데 수학하겠다고 덤비는 거랑 같아요. 자, 이렇게. 그러면 요거 살짝 내려왔으니까 같이 내려오게 하면 되겠죠? 좀 안쪽으로 시작을 해서. 자, 이렇게 좀 훅 내려왔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내가 조형을 잡았다 그러면은 굉장히 다른 느낌의 자형이 나오겠죠. 이게 정답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여기서도 또 해놓고 나서 저도 부족한 부분이 있고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으면 수정을 하겠죠.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면 된다는 거를 실례를 보여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쓰다 보면 좀 이건 사실 좀 일로 갔네 싶어요. 그러면 다음에 쓸 때는 오른쪽으로 살짝 더 빼주면 돼요. 그러면 훨씬 더 안정적인 그런 형태를 갖출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능자. 능자는 아마 변화가 좀 많을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거에 비해서. 자, 능할 능자. 자, 일반적으로 이런 형태. 그렇죠? 이것도 오른쪽이 크고 왼쪽이 크고 오른쪽이 작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형으로만 봤을 때 이런 쪽의 글씨의 형태를 많이 취하죠. 우선하면 뭐 아주 멋있죠. 그렇죠? 살짝 여기도 빗짐을 그대로 쓴 것도 있고. 자, 이렇게 해서 틀리고 저렇게 해서 맞고 이런 부분은 아니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요. 그렇죠. 또 굉장히 또 그 스타일이 굉장히 다양해지죠. 자, 이건 너무 일반적이죠. 자, 그러면 오늘은 저는 이런 스타일 가지고 좀 해볼게요. 모양 자체를. 이게 저술량 글씨인데 이제 그대로 쓰는 건 아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일로 좀 길게 뺄게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를 짧게 이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자, 그럼 중심이 자, 왜 이렇게 됐냐면 여기 변이기 때문에 여기를 맞춰주기 위해서 그래요. 그러면 중심을 여기다 잡고 이렇게 한번 빼볼게요. 다른 스타일이 나오죠. 그렇죠? 이거는 일로 나왔지만은 그리고 나서 이 부분도 이렇게 해주고 이 부분은 모양은 같게 했죠. 그러면 또 다른 형태의 다른 느낌의 글씨가 나오죠. 여러 가지. 이것도 이렇게 도 해보고 여기를 작게도 해보고 크게도 해보고 이런 식으로 맞춰 보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막자 같은 경우는 제가 막자 같은 경우는 사실 초두를 읽기는 안 써요. 읽기는 안 쓰는데 한번 써봤습니다. 써놓고 났는데 굉장히 어색하고 좀 후회했어요. 자, 그러면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또 이제 서법에서는 어떤 거를 취하냐?
이제 또 앱 자전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공통 부분이라는 게 있어요. 어떻게 쓰여지는 게 자형이 가장 안정적인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 거를 잘 찾아내는 게 좋겠죠. 보통 초두는 활자에 나온 형태는 취하는 게 없죠. 보통 이제 우리가 이렇게 내리고 나가도 되고 안 나가도 되고, 자, 이런 형태를 이루는 게 보편적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안에 들어가는 부분이 넓게 하느냐 좁게 하느냐에 따라서 느낌이 많이 달라진다고 봐요. 근데 제가 권해드리는 스타일은 넓은 게 좋아요. 좀 안정적으로 넓은 게 안정적이에요. 자, 그리고 자, 여기서 이제 공통적으로 이 가로획을 굉장히 리듬 있게 해서 수려하게 뽑았다. 그러니까 이렇게 쓰는 게 누가 봐도 괜찮다, 이렇게 느낄 거예요. 그리고 이건 너무 길지 않게 해서, 자, 이 선을 나가지 않는 범위 안에서 쓰면은 좀 꽉 짜여진, 예? 이건 더 길어도 괜찮겠죠. 여기서 이만큼 나오고 이만큼 더 길어도 괜찮겠죠. 근데 대신에 이 라인만 딱 지켜주면은 안정된 글씨가 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망자. 요즘 여담인데요. 좀 자꾸 못된 소리 하지 말라 그러는데, 아니, 댓글을 다실 때 댓글 이상하게 다시는 분들 계세요. 원하는 게 뭔지, 내가 궁금한 게 뭔지, 아니면은 비판을 하고 싶으면 비판을 확실하게 하든가 이래야 되는데, 조금 나서기는 좀 부끄러운가, 아니면 익명 속에 숨어서 그런 분들 계세요. 조금 안 좋게 봅니다. 확실하게 내가 원하는 게 있으면은 말씀을 해주시면은 제가 정확하게 답을 드릴게요. 자, 이제 형태를, 자, 거의 뭐 대동소이하죠. 근데 굉장히 어려운 글자 중에 하나예요. 이거 계속 쓰는데 답 안 나오더라고요. 이건 뭐 저도 굉장히 평생을 붓하고 함께 해왔지만은, 이 망자는 정말 좀 그래요. 그래서 스타일을 찾는데 굉장히 조금 난해하다. 써놔도 전체적으로 어울리는 것도 좀 어렵고. 자, 그러면은, 자, 일반적으로 거의 다 비슷비슷한 형태를 취하지만은, 이제 이럴 경우에는, 자, 예를 들어서 똑같이 쓰는 것보다 이런 형태를 취하고 밑에를 마음심을 정상적인, 그렇죠? 이건 뭐 예수 파인과 같이 하다 말았죠. 요런 부분도 있고, 이렇게 집자를 해서 만들어 쓰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씀드려요. 자, 이제 이 상태로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좀 짧게 이렇게 들어갔어요. 여기까지 왔죠. 그러면 느낌이 또 달라지네요. 앞에 봤던 것이랑. 여기서 마음심은 그냥 그대로 따라가면 돼요. 자, 중심에서 이렇게 와서 점이 여기 오겠죠. 그러면은 조금 색다른 느낌의 새로운 글씨가 만들어진다고 볼 수 있어요. 자, 이제 같이 이제 비교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도 그렇고 이 부분도 그렇고, 이건 어떠한 법첩을 가지고 임서하는 과정은 아니라고 말씀드리죠. 자, 임서를 어느 정도 하신 분들한테 훨씬 더 유용할 거라고 봐요. 이제 다음 단계를 이제 많이 얘기하게 되니까. 자,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느낌에서도 그렇고 자형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뭐 되도록이면은 좀 더 바람직하고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게, 그래야지 훨씬 더 훌륭한 멋있는 이런 작품이 탄생을 할 거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자, 이제 방법론적으로 항상 말씀드려요. 이게 정답이라는 건 아니에요. 또 이제 그 의견이 또 다른 부분도 있으니까 취합을 해서 또 내가 이렇게 경험을 해보고 실습을 통해서 나만의 그런 그 색깔을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좀 많은 얘기를 했죠. 뭐 여러 가지 많은 얘기 했는데 아무튼 일단 제 영상을 이렇게 꾸준히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께 아주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영상 마칩니다. 감사합니다.